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사건 지지난주부터 특별방송 체제로 이어오다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규 편성을 다시 하게 됐죠. 하지만 이 세월호 진상에 관련된 퀴즈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떤 그 참사 국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조합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 펄잼이라고 합니다. 네? 펄잼이요. 펄잼. 네. 무슨 뜻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펄잼이라는 밴드를 좋아하는데요. 미국의 밴드. 펄잼. 네, 그래서 그냥 좀 세게 펄잼 이렇게 그냥 네네. 써서 이름 쓰고 있습니다. 펄잼이면 진주잼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요? 밴드 이름이에요. 밴드 이름. 네. 이렇게 락 밴드 네, 같은 건가요? 네. 이번 참사 보시면서 여러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고 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박근혜 혹은 정부, 해경 등의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특히 어제 박근혜 대통령 분향소에서 쇼가 기획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섭외한 할머니가 대통령하고 포옹하는. 그거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유가족들을 기만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네, 그게 말이 되나 싶고요. 네, 할 말을 잃었어요, 일단. 네. 이게 혹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엊그제죠. 29일 오전 9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합동 분향소로 찾아가서 조문을 하는데 한 할머니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쭉 따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유가족인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그 모습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막 보도가 됐는데 유가족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모르겠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이제 조작설 혹은 연출설이 나오다가 결국 노컷 뉴스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가 현장에 있던 분 할머니를 섭외를 했다 부탁을 드렸다 이러면서 이제 연출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정말 연출이 아닌지는 어디까지가 연출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영정 앞을 돌고 나서 유가족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울면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대통령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 그 할머니는 이렇게 서로 팔을 이렇게 얼싸안고 있다는 것이 유가족들 손 한번 잡아준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만 봐도 너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사진 같은 거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들 손잡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예전에도 어디였죠? 아마 선거유세 때였던 것 같은데 손을 뒤로 빼는 모습들 이런 것들 종종 우리가 봤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주시길래 그러신가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부탁됐던 분 혹은 연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현장에 그냥 오신 분인데 잠깐 청와대 관계자가 부탁을 해서 잠깐 이렇게 하신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유족은 아니고요. 유족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연출됐다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네. 여기서 더 말할 게 있어요? 지금 민경욱 대변인은 절대 연출은 아니다. 그 기획인가? 구성인가 그럼? 부탁은 있었지만 연출은 아니다. 뭐가 됐건 유가족인 것처럼 어쨌든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유가족을 기만한 것도 확실하고요. 네. 자, 오늘 펄잼님과 함께하는 똑똑한 12시. 오늘 노동절이잖아요. 네. 예, 노동절이라 저희가 1번 문제는 특별히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노동절이 5월 1일인데 이 5월 1일이 된 역사를 대충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했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고 미국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새까맣게 까먹었네요.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요거를 위한 뭐 파업을 좀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희생이 좀 됐었고 그래서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면서 뭐 그게 한 1880년대 요때쯤 얘기고요. 그러다 이제 1890년에 프랑스에서 이 노동자 단결의 날 이런 걸 이제 5월 1일로 정하면서 그 미국의 시위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5월 1일이 노동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5월 1일인데 우리나라는 94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5월 1일 부르면서 기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93년 이전에는 박정희가 다른 날로 바꿨습니다. 며칠이었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8.15 광복 후에는 5월 1일이 우리나라도 노동절이었는데 63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며칠이었다가 다시 5월 1일로 바뀐 거거든요. 과연 며칠이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4월 4일 2번 3월 15일 3번 6월 10일 4번 3월 10일 5번 5월 7일입니다. 1963년부터 93년까지 한 30년 동안은 우리나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 며칠이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5월 7일? 5월 7일. 네. 그래도 5월이니까.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니까 같이. 그렇죠. 어린이날. 아닌가?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5월 7일. 네. 좋습니다. 5월 7일 근로자의 날. 전혀 모르지만 하여간 찍어보니까 5월 7일인 것 같다. 네, 대략.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5월 7일 아니고요. 3월 10일입니다. 네, 처음엔 그것도 생각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3월 15일이나 6월 10일 같은 날은 좀 아니었을 것 같죠, 그죠? 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63년 4월 17일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 30년 동안 대신했었고 94년부터는 5월 1일로 다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날로 이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절이라고 하면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정부는. 어제도 국립국어원이 네.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한 소리 들었다는 기사는 잠깐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예.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북한이 있어서 그런가? 북한이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써서 혹시 우리가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노동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지. 그냥 제 생각인데요. 네. 노동이라는 단어랑 노동자라는 단어가 뭔가 그 기득권에게 이렇게 저항하려는 그런 세력으로만 비치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로자는 조금 더 순응하는 느낌. 네, 그렇지. 네. 근면하다 할 때 근에 일하다 할 때 노니까 네. 노동자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는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노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건지 근로자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노동 안 하는 놈들이 노동을 싫어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 틀리셨군요. 예, 1번 문제는 틀리셨습니다. 참고로 어제 8문제 다 틀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들었어요. 예.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신이 없어서요. 예. 어제와 같은 참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8문제 다 틀리신 것도 안 되고 어제 중간에 방송사고와 거의 유사할 만한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뭐 고백하자면 제가 그렇게 진중하거나 심각한 사람이 못 돼요. 예. 참 힘겨우실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상당히 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저 때문에 생긴 일로 혹시 청취하시다가 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깨를 감싸고 위로했던 그 할머니 일반 조문객인 걸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사는 오모 씨인데 이 오모 할머니 뭐 박사모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 사진이 막 이게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팬클럽 이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사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사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문제 드립니다.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공식 팬클럽 사이트 이름이 뭘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황사랑, 2번 김사모, 3번 YesHS, 4번 황정승, 5번 황시가 놀자입니다. 전혀 머릿속에 넣을 이유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김황식, 황식, 정말. YesHS? 예스. 예. 황식, 네. HS. 예. 그래, 황식이야. 예. 이런 느낌. 그냥 찍는 거죠, 뭐. 좀, 제가 볼 때도 하여튼 좀 급하게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꿔야 되겠다. 네? 바꿔도 돼요? 바꾸셔도 됩니다, 예. 2번이 뭐였죠? 김사모. 김사모는 너무 시시한 것 너무 같은데요? 시시하고. 예. 황사랑 어떠세요, 황사랑? 황사랑? 예, 그럼 그걸로 할게요. 황사랑? 네. 1번 황사랑. 네. 황식이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정답, 황사랑 확인하겠습니다. 황정승이었습니다. 예. 황희정승을 아마 떠올리게 예. 하려고. 이 양반이 또 총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4대강을 찬성한 황희정승은 과연 있었을지. 그리고 황희정승도 이 역사가들 따라서 평가가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권력 지향적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뭐 청렴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황희정승이. 글쎄 뭐 최근에 네. 드라마 같은 데도 좀 다양한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EJ 같은 거나 EJ, 예, 네네네. 문희정 하나님이랑 하는 라이벌이나 들어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도 황희정승에 네, 많이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아마 그게 좀 지금까지는 좀 많이 좀 부풀려졌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또 기록을 또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의 역사도 제대로 기록을 또 누군가는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3번 역시 뭐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위로를 받던 할머니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민경욱 대변인이 연출은 아니다. 연출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연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은 했거든요. 결국 이제 부탁은 했지만 연출은 아닌 상황이 된 건데 자, 문제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 아닌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2번 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3번 다른 여자를 만났지만 바람은 아니다. 4번 세금은 올렸지만 증세는 아니다. 5번 지각은 했지만 지하철이 막혔다. 나머지 4개는 거의 같은 뜻인데 하나만 좀 다른 뜻입니다. 5번이요. 5번. 네. 지각은 했지만 지하철이 막혔다. 네. 좋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과연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문제 좀 요건 쉬웠죠? 쉽다기보다 네. 그냥 들었을 때는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나오니까 떨려서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여기 한 7번 문제쯤 있었으면 틀렸을 가능성도 꽤 있는데 너무 제가 초반에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쨌든 부탁은 했지만 연출은 아닌 걸로 우리 청와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지만 바람은 아닌 혹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닌 세금은 올렸지만 증세는 아닌 경우랑 비슷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또 하나 풀어보죠. 4번 문제는 세월호 출항 전날에 화물 선적회사와 선원들이 과적으로 인한 침몰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선사인 이 청해진 해운이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로 문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출항을 할 때 원래 짐을 980 몇 톤 정도까지만 실어야 정상인데 3,600톤을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을 더 실은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거 짐 너무 많이 실려서 배 가라앉을 것 같다. 그래서 청해진 해운에 이걸 좀 확인을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는데 청해진 해운 측은 이걸 다 묵인을 해버리고 묵살을 해버린 겁니다. 자, 특히 이 배에서 중요한 게 선박 좌우를 치우침 없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게 문제가 좀 됐는데 그래서 물을 이 배 하단에 싣습니다. 무게중심을 더 잘 잡기 위해서. 그 물을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준형수, 2번 평형수, 3번 하단수, 4번 인당수, 5번 마중물입니다. 네, 과연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요. 2번. 평형수. 평형수. 네. 이건 뭐 네. 너무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러세요? 네, 쉬운 문제 주셨어요. 인당수는 아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정답 2번 평형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평형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평형수,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서도 사실 이 좀 큰 배들이잖아요. 이런 배들은 평형수만 해도 뭐 몇백 톤씩 이렇게 싣기도 한대요. 그런데 우리 이번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그러니까 총 톤수를 줄이기 위해서 평형수를 또 뺐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한 1000톤 뺐다는 얘기도 있어요. 평형수를.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해야 될 사람이 또 뭐 누구 장학생이다, 유병헌 장학생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펄잼님, 네. 바다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바다 어디 자주 가보시는 데라든지. 그러니까 동해안에 많이 가보고요. 음. 그러니까 동해남에서 한 번씩은 다 가봤는데 옛날에 혼자서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왜 혼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일정이 바뀌고 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 몇 박 며칠 혼자 여행을 했었는데요. 아, 다른 분들이랑 같이 움직이시다가? 아니요, 원래 제가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한번 가려고 잡아놨는데 그게 예. 취소가 돼서 예. 시간은 또 남고 그래서 혼자 사람들한테는 어디 간다고 얘기 다 해놨고. 네. 그래가지고 여수에 한번 갔었는데요. 여수. 네. 아, 여수 좋죠. 거기랑 그리고 외도. 외도? 네, 외도는 거제도에서 배 타고 가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외도 뭐 이런 데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외도는 참 외도는 그 음료수 찍은 그 예쁜 섬. 아, 그 포카리. 네, 네. 아, 그 파랗고 하얀. 네, 네. 아, 거기가 외도군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거기 다녀오셨고. 네. 거기서 봤을 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가. 네. 동해서의 남해 중에 어느 바다 제일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동해에서 논 게 제일 재밌었으니까요. 아, 동해에서 네. 재밌게 노셨나봐요. 네. 가족들과. 아, 젊으셨을 때. 네. 아, 지금 이렇게 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라고. 아니죠. 예. 네. 지금도 굉장히 젊으시고. 아니, 실례지만 하시는 일은 뭐세요? 아, 저는 박학다식하고 아주 지적이셔서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도 평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아, 저는 금융회사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오늘 그래도. 사채는 아니시고. 전혀 아니에요. 네. 사실, 제 3금융권. 오늘 어떻게 그래도 노동절이라 쉬셨고. 네, 쉬어서 사실은 진작부터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똑똑한 12시요? 네, 근데 방송을 하면서 제가 쉬는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쵸. 예, 진작부터 가장 빠른 게 노동절이었었어요. 그래서 미리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내일 아침 똑똑한 12시는 자주 들으세요? 매일 듣죠. 아, 네. 기억나는 혹시 우리 게스트분 혹시 누구 있으세요? 죄송하게도 닉네임을 다 기억을 잘 네,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주로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네네. 목요일날 전화 연결. 네, 전화 연결할 때 네. 그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화 연결이요? 네. 하여튼 전화로도 하여튼 전국에 정말 재능 있으신 분들, 끼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세월호 특집으로 또 세월호 관련된 문제들 주로 풀어보고 있는데 자, 4번 문제까지는 지금 2문제 맞춰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부터 다시 이제 4문제 남았는데 4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해경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이 회사를 위해서 SSU, UDT 정말 그 최정예 특수요원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 이 사실을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홍가혜 씨 인터뷰 내용이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그 관계자가 서로 뭐 일이 잘 맞지 않고 있다. 또 잠수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아섰다.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홍가혜 씨가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점점 사실이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 드립니다. 홍가혜 씨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거든요. 네. 예, 홍가혜 씨는 무슨 혐의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명예훼손, 2번 공무원 사칭, 3번 사기, 4번 저작권법 위반, 5번 사문서 위조입니다. 홍가혜 씨는 어떤 혐의로 지금 검찰에 이거 나중에 홍가혜 씨가 이거 봐라 다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결국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네. 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을까요? 4번이요. 4번 저작권법 네. 위반. 좋습니다. 정답 저작권법 위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해경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가 초반에 듣기로는 예. 뭐였지? 출판물이었나? 아무튼 뭐 그러니까 비슷한 맞습니다. 내용을. 출판물에 의한 네. 명예훼손이에요. 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출판물은 방송도 포함되는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인터넷에 또 이제 뭐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뭐 비슷한 글들 좀 쓴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데 이거 상황이 홍가혜 씨한테 유리하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홍가혜 씨 보면서 참 막장 했었는데 이 정부가 이 막장으로 가니까 홍가혜 씨가 지금 무죄가 될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드리죠. 해난 구조대 또 해군 특수전단위원회 이 출동 시간 너무 지체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주둔한 이 해난 구조대가 출동 명령받은 시간이 오전 9시 34분 그리고 이들 해난 구조대의 1일진이 헬기에 오른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건 낮 12시 4분. 너무 늦었죠. 자, 문제 드립니다. 당일 해난 구조대가 출발한 곳 과연 어딜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해상 지점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1번 평택, 2번 진해, 3번 제주, 4번 남해, 5번 포항입니다. 평택, 진해, 제주, 남해, 포항. 해난 구조대가 출발한 곳 과연 어딜까요? 해군하면은 어느 도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실 두 군데 생각이 나는데 두 제가 군데, 예. 그 시각이랑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몇 시에 신고가 됐고 그런 거가 헷갈려서 헷갈리시죠? 정리가 예. 사실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가깝다고도 하셨고 네. 또 이렇게 지리상 평택으로 찍을게요. 평택. 네. 좋습니다. 평택. 평택에 해군 기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요. 천안함 그러네. 예. 그것도 인양한 것도. 그러네. 평택. 포항도 찍고 싶으시다고요? 네. 왜냐면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때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삥 돌아서 시간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 좀 아니면 헷갈리는데. 평택. 예. 좋습니다. 저희가 2개 중에 정답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죠. 2개 중에 하나만 정답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아닙니다. 정답이 진해였어요. 진해. 지금은 예. 창원시 네네. 진해구가 됐죠. 네.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데 진해가
그나마 좀 가깝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서 가깝죠. 네. 평택은 그래도 경기도니까 조금 거리가 있고, 포항도 동해 쪽이니까 조금 거리가 있죠. 진해에서 출발했는데, 사실, 헬기나 뭐 이런 것들 출동을 하면, 출동 명령 받고, 바로 도착만 했었어도, 좀, 아쉽죠. 이게 좀만 더 일찍 출발하고 좀만 더 일찍 도착을 했었으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혹시 구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좀 남는 부분이고요. 물론 도착을 했었어도 해경이 또 막았겠습니다만 언딘을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움은 여러 가지 좀 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두 문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뭐 화난 점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좀 꼭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아쉽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좀 뇌리 속에 좀 많이 박혀 있으세요? 어느 한 가지 아쉽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렇죠. 아쉬웠다고는 좀 모자란 것 같고 뭐 화나고 안타까운 일들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탑승객 인원을 모른다는 거. 네, 그것부터가 시작부터 너무 잘못됐다. 물론 이제 배 이제 출항 준비도 당연히 그렇지만 네네. 탑승자도 모르고 계속 숫자 바뀌었던 거예요. 네. 생존자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 정확한 탑승객을 요즘 이제 신문들도 추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탑승객 추정 몇 명. 어제까지도 숫자가 바뀌었고 심지어는 네. 그 먼 곳까지 유실된 그 시신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2km 밖에서 지금 뭐 시신 발견됐다는데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남아 있는 시신들 배 안에 몇 명이 계실지 혹은 지금 유실된 게 몇 분이나 계실지. 그리고 주변에 연락 안 하고 만약에 배를 탄 분이라면, 그리고 아이고, 참. 그게 학생이 아니라면, 끔찍하죠. 예,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7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초기 이 수사를 지휘하고 현재 진도 팽목항에서 구조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에게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구원파 신도라는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이 국장, 지난 1991년부터 97년까지 이 세무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를 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후에 이 국장은 97년 부산대 조선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해경 경정으로 특채가 된 건데, 이 국장의 유병언 장학생 논란은 특히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되면서 커졌습니다. 과연 박사학위 논문에 어떤 말을 썼을까요? 1번, 유병언 회장의 해안에 박사 논문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2번, 유병언 회장이 면학의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3번, 이 박사학위는 유병언 회장에게 올립니다. 4번, 박사학위란 이름을 유병언 학위란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5번, 유병언 회장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입니다. 과연 박사학위 논문에 어떤 문구를 썼을까요? 제가 딱 본 기사가 문구 전까지 기사만 봐가지고요. 네네네. 오늘 굉장히 아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이것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첫 번째 건가요? 그 해안에 놀랍다고. 네. 유병언 회장이 해안에 이 박사 논문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네, 그걸로 찍을게요. 좋습니다. 1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면학의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니까. 장학금을 준 거예요. 네. 이 회사가 학비를 대준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정말 학비를 그냥 준 것인지, 학비 지원을 이렇게 해준 것인지, 아니면 유병언이 정말 이렇게 줬는지, 줘서 해경 경정으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조폭인데, 이렇게 경찰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에다 심어놓고, 네.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무간도 같은. 무간도. 네네. 혹시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보도 보니까 말이죠. 네. 해경에서
전보 조치했다고 하는군요. 이용욱 씨를. 이제서야. 예. 글쎄요. 과연 이 초반에 그렇게 수사가 아주 중요할 때, 이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를 해경 무슨 문서 막 이렇게 보내는 데 있어서 세월호라는 이름을 빼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대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그래서 기자들이라든지 뭐 주변 누가 이렇게 검색할 때 세월호가 맨 처음에 안 나왔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직 중에 요직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당사자가 아니 이게 가해자하고 결탁이 돼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수사도 하고 구조도 결국은 이 가해자 당사자. 본인은 뭐 구원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누구 돈으로 박사학위를 땄으며 그 사실 해경에 특채된 것도 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특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병헌 덕이지. 과연 이 블랙 커넥션들 어디까지 이번에 밝혀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가 이 차량과 사람을 함께 태우는 이 카페리, 이른바 로로선에 대해서 위험성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예,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로로선, 이 선원들 대상으로 선진국에서는요, 안전교육도 더 강화했거든요. 로로선이 위험한 게, 이게 이제 차랑 이게 다 같이 타기 때문에, 이게 뒷문 열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에 빠졌을 경우에 물이 금방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로로,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로로선의 로로. 1번, 일본말로, 가타카나로, 초대형 할 때 그 초자를 로로 읽는데, 그래서 초초대형의 그 앞글자, 초초를 로로, 이렇게 이제 했다. 2번, 길로자를 두 개 써서 한자로, 사람도 가는 길이 있고 차도 가는 길이 있다. 이래서 로로선. 3번, 영어, 로딩의 앞글자, 죄송합니다. 영어 로딩의 앞글자를 따서 차와 사람이 로딩되는 배. 그래서 로로선. 4번 롤링, 그러니까 영어로 롤링 온, 롤링 오프의 앞글자를 따서 로로선. 5번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의 앞글자 이니셜을 따서 LOLO 해서 로로선. 과연 몇 번이 로로선의 뜻일까요? 자, 세월호의 로로선. 네. 이거는 변명 없어요. 모르는. 전혀 모르는데요. 네. 변명을 해야지, 모르는. 4번으로 찍고 싶은데요. 4번이요? 네. 롤링 온, 롤링 오프. 아닌가? 아니, 뭐, 편하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네, 그냥. 혹시 뭐, 이 찍으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전혀 그냥? 다른 것들도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2번일까 생각도 했는데. 길로자. 로로. 아니요, 그거 말고. 네. 로딩 될 때 할 때 네네네네. 글로, 예. 그걸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4번을 말씀하셨는데, 네. 4번은 롤링 온, 롤링 오프입니다. 그거 아니고? 네네. 그러면 3번이네, 3번. 네, 3번. 3번. 네네. 로딩? 네. 로딩의 네, 로로. 적재, 예. 로딩할 때. 좋습니다.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링은 롤링 오프가 맞아요. 예. 로로선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예. 로로 할 때, 이게 이제 로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도 로로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컨테이너선 할 때, 리프트 온 해갖고 리프트 오프 이렇게 실었다가 내릴 때, 그렇게 하는 의미의 컨테이너선을 로로선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세월호 로로선은, 이게 좀 굴려서 짐 실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네. 그래서 롤링 온, 롤링 오프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주셔서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퀴즈를 풀면서 과연 또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경각심을 갖고 네. 진실이 무엇인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저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의혹과 분노까지 더해지는 이런 사고는 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됐으니까
마음에 새겨두되 네. 동시에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절대 잊지 않는 세월호 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이 세월호 관련된 퀴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